50도 사막에서 모래폭풍이 몰아치는데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실패만 거듭하던 사막 농업. 미국도 유럽도 이스라엘도 다 포기한 그 불모지에서 한국이 해낸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한 사우디 여성 과학자가 회의실에서 홀로 외쳤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남성들로 가득한 보수적인 중동 사회에서 그녀가 목숨 걸고 밀어붙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물 한 방울로 100가구를 먹여 살리는 기술, 컴퓨터가 농부보다 더 정확하게 농사짓는 시스템, 심지어 공기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일들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이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이 이야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과연 사막에서 일어난 이 불가능한 기적의 진짜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는 레일라 아라사드입니다. 사우디 환경농업부 기후기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연구소에 출근할 때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사막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95%가 사막인데 농업용지는 고작 1.5%밖에 안 되거든요. 물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하수는 점점 고갈되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사막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실험실에서 토양 샘플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비서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레일라 박사님, 하산 총괄국장님께서 회의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급하게 부르시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모두 남성 동료들이었죠. 저만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앉게, 레일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네. 하산 국장님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한 농업 기술들을 보게. 미국의 점적관계 시스템, 유럽의 온실 기술, 이스라엘의 사막 농업까지 다 실패했네. 5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성과는 미미했어. 회의실 스크린에는 지난 5년간의 프로젝트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모래폭풍, 극도의 건조함 앞에서 모든 기술이 무력했어요. 온도가 50도를 넘나드는 환경에서는 기존 농업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 과장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한다. 한국 기술을 검토해보게 할 생각이네. 한국이요? 순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면 반도체나 자동차, K-팝으로 유명한 나라 아닌가요? 농업 기술에서도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싶었어요. 레일라,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한국의 농업 기술을 면밀히 조사하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보라.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로 끝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여성인 제게 주어진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 어려울 테니까요. 걱정되는 게 있나? 하산 국장님이 제 표정을 보시며 물으셨어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이 더욱 황량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도전 의식도 생겼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공학을 전공한 것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딸이 무슨 기술자냐? 결혼해서 아이나 키우면 될 것을. 이런 험한 일 말고 말이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일을 사랑했거든요.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물 한 방울로도 푸른 잎을 키워내는 기술을 연구하는 게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큰 일을 여자가 할 수 있겠냐? 아버지의 말씀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성과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났어요.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사흘째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물 사용량을 95%까지 줄일 수 있다고? 컴퓨터 화면을 보며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논문을 읽고 있었는데 기존 농법 대비 물 사용량을 대폭 줄이면서도 생산량은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농지 현황이었습니다. 한국의 농지 면적은 전체 국토의 16%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인구 5천만 명의 식량을 해결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사계절이 뚜렷해서 농업 조건이 일정하지도 않을 텐데 말이에요. 수직 농장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한국의 수직 농업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20평 공간에 3층으로 재배시설을 쌓아 올려서 같은 면적에서 3배 많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었어요. 공간 효율성이 뛰어났죠. AI 제어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온도,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 농도, 영양분 농도까지 모든 걸 센서로 실시간 측정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최적 조건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밀농업이네. LED 조명 기술도 놀라웠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LED를 조합해서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하고 태양빛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물 재활용 시스템이었어요. 식물이 사용한 물을 다시 정화해서 재사용하고 심지어 공기 중 수분까지 모아서 농업용수로 활용한다는 거였죠. 이런 기술이 있다면 사막에서도 농업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 일주일 후 하산 국장님께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여전히 남성 동료들만 가득했어요. 레일라, 한국 기술에 대해 발표해보게. 제가 일어서서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한국 스마트팜의 사진들과 데이터들을 띄웠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완전 제어형 농업입니다. 외부 환경과 차단된 시설 안에서 모든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죠. 정말 물을 95%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가? 김 과장님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순환형 수경재배 시스템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식물 뿌리에 직접 영양분을 공급하고 사용한 물은 다시 정화해서 재사용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와 기후가 다르지 않나? 사막에서도 통할까? 알리 부장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한국도 기후 변화가 심한 편입니다. 여름엔 35도까지 올라가고 습도도 높아요.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죠. 이런 극한 환경에서 개발된 기술이라면 우리 사막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온실 기술과 뭐가 다른 건가? 완전 밀폐형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외부 공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모래 폭풍이 와도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어요. 긴장되면서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기술을 보고 우리 환경에 맞게 도입할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조용했던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여성이 혼자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기존에 실패한 기술들도 처음엔 다 좋아 보였는데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제 모든 걸 걸고 싶었거든요. 하산 국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레일라가 팀을 꾸려서 한국에 다녀와 보게. 하지만 확실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동시에 부담감도 컸죠. 실패하면 제 커리어도 끝날 수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항부터가 달랐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모든 것들이 인상적이었죠. 안내 표지판도 명확했고 사람들의 동선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사우디에서 온 우리 대표단을 마중 나온 분이 배서준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일라 박사님.
저는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스마트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배서준입니다. 배서준 박사님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30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전문가다운 느낌이 물씬 풍겼거든요. 한국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끝없는 사막만 보던 제게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한강, 그리고 도시 곳곳에 자리한 녹지들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은 국토가 작아서 모든 걸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도 빨랐죠. 배서준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평야가 부족하니까 위로 쌓아 올리는 수직 농업을 개발하게 됐고, 물이 귀하니까 재활용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약이 오히려 혁신을 낳은 거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는 동안 롯데타워를 올려다봤습니다. 555m나 되는 초고층 빌딩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저 건물은 태풍과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설명해 주더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풍을 견뎌내는 건축 기술이 있다면 농업시설도 모래폭풍에 맞게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저녁 배서준 박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음식은 처음이었는데 의외로 맛있었어요. 한국 농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정밀함이죠. 우리는 모든 걸 데이터로 관리해요. 온도,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0.1도, 1% 단위로 조절합니다. 그 정밀함이 사막에서도 통할까요? 오히려 사막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외부 변수가 적으니까 통제하기 쉽거든요. 비가 거의 안 오니까 습도 조절도 예측 가능하고요. 배서준 박사님의 말을 들으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정밀함이 정말 우리가 찾던 해답일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내일부터 실제 스마트팜을 보여드릴 텐데 아마 놀라실 거예요. 농업에 대한 기존 개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농업이 더 이상 날씨나 토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모든 걸 인간이 통제할 수 있어요.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듯이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그렇다면 사막이라는 제약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였거든요. 밤늦게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이 모든 게 기술과 자연의 조화로 만들어진 거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막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꿈 같았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팜을 보게 될 텐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설렘과 기대감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스마트팜 단지에 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정말 농장이라고요? 제가 알던 농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흰색 건물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건물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죠. 마치 첨단 연구소 같았어요. 네, 여기가 우리나라 최신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총 50개의 재배동이 있고 연간 500톤의 채소를 생산해요. 배서준 박사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랐습니다. 흙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신 하얀 파이프들이 3층으로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안에서 상추와 케일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건 NFT 수경 재배 시스템입니다. 흙 대신 양분이 들어간 물로 식물을 키우죠. 정다영 기술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여성 기술자였는데 현장 경험이 풍부해 보였어요. 제게는 특히 반가웠죠. 여성 기술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거든요. 물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I가 실시간으로 pH, 영양분 농도, 온도를 측정해서 자동으로 조절해요. 식물이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공급하죠. 정다영 기술자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온갖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pH 6.2, 전기 전도도 1.8, 수온 22도 등등 모든 게 숫자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센서들이 24시간 모니터링해요. 조금이라도 수치가 벗어나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농업이 이렇게 정밀할 수 있다니. 이 LED 조명도 특별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빛을 조합해서 광합성을 최적화하죠. 태양빛보다 효율적일 때도 있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보라색 LED 불빛이 신비롭게 식물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식물들이 우주에서 자라는 것 같았어요. 하루 12시간씩 조명을 켜는데 식물의 생장 단계에 따라 빛의 색깔과 강도를 바꿔요. 정말 신기하네요. 태양 없이도 식물이 자랄 수 있다니. 태양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구름이 끼거나 비가 와도 상관없으니까 일정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물 재활용 시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잡한 필터와 파이프들이 연결되어 있었죠. 물이 정말 95% 절약되나요? 네, 이 시스템에서는 물이 완전히 순환됩니다. 식물이 쓰고 남은 물을 다시 정화해서 재사용하거든요. 게다가 공기 중 수분까지 모아서 써요. 정다영 기술자가 제습기 같은 장치를 가리켰습니다. 이 장비로 공기 중 수분을 모아서 하루에 50리터 정도 얻을 수 있어요. 대단하네요. 사막에서는 습도가 낮은데도 가능할까요? 밤에는 사막도 습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때 수분을 모으면 충분할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컨테이너형 농장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컨테이너 하나로 100가구가 먹을 야채를 생산할 수 있어요. 배서준 박사님이 컨테이너형 농장을 가리켰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컨테이너였는데 안에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에 3층으로 선반이 설치되어 있고 각 층마다 수백 그루의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온도는 23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습도도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었어요. 이런 시설 하나면 사막에서도 농업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외부 환경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니까 모래 폭풍이 와도 상관없어요. 전력만 공급되면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본 건 농장이 아니라 실험실이었어요. 과학이 농업이 된 거죠. 이 기술이 사우디에 도입된다면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밤잠을 설쳐가며 100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스마트팜의 모든 기술을 분석하고 사우디 환경에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정리했습니다. 컨테이너형 농장의 설계 도면부터 물 재활용 시스템, AI 제어 프로그램까지 모든 걸 포함했죠.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합니다. 하산 국장님 앞에서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상세한 데이터까지 모든 걸 보여드렸죠. 정말 확신하는 건가, 레일라? 네, 확신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기존 기술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초기 투자비는 높지만 물 절약 효과와 생산성을 고려하면 3년 내에 회수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경제성 분석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주 후 농업부 장관님까지 참석한 확대 회의에서 드디어 승인이 났습니다. 리야드 외곽 사막에 시범 스마트팜을 설치하기로 한 거죠. 한국에서 기술진도 파견되기로 했어요. 레일라,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맡아주게. 성공하면 우리나라 농업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거야. 가슴이 벅찼습니다. 동시에 부담감도 컸죠. 실패하면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정다영 기술자가 사우디로 왔을 때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보다 더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레일라 박사님, 이번엔 정말 성공시켜야겠어요. 한국 기술의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역사를 만들어봐요. 함께 리야드 외곽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 끝없는 모래뿐이었어요. 온도계는 47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정다영 기술자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여기서 정말 농업이 가능할까요? 한국보다 훨씬 뜨겁네요.
가능해야 해요.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거든요. 게다가 한국 기술은 이런 극한 환경을 위해 설계된 거잖아요. 일시간을 달려 설치 장소에 도착하니 한국에서 온 컨테이너 농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5명이 바쁘게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이런 첨단 시설을 보니 마치 SF 영화 같았습니다. 전력 공급은 어떻게 하죠? 태양광 패널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사막의 강한 햇빛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하는 거죠. 정다영 기술자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사막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었거든요. 하루 12시간 이상 강한 햇빛이 있으니까 전력은 충분할 거예요. 오히려 남을 정도일걸요. 설치 작업을 지켜보는데 한국 기술진들의 전문성이 놀라웠어요. 50도에 가까운 더위 속에서도 차근차근 매뉴얼에 따라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가장 중요해요. 사막 환경에 맞게 기존보다 30% 강화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시스템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LED 불빛이 켜지고 물순환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온도 25도, 습도 65%로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어볼까요? 상추와 토마토 씨앗을 수경재배 시스템에 심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씨앗을 심는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AI가 알아서 관리할 거예요. 온도, 습도, 영양분까지 모든 걸 자동으로 조절하죠. 모니터 화면에는 수많은 그래프와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pH 6.5, 전기 전도도 1.9, 용존산소 8.2 ppm 등 모든 게 최적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컴퓨터가 농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것도 가장 경험 많은 농부보다 더 정확하게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새싹이 나왔습니다. 사막에서 자란 첫 번째 생명이었어요. 그 작은 새싹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기술이 사막에 적응하기 시작했네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컨테이너 농장의 불빛이 사막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희망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정다영 기술자와 함께 밤늦게까지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레일라 박사님, 정말 성공할 것 같아요. 데이터가 모두 안정적이에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죠. 시스템을 가동한 지 10일째 되던 날 아침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일라 박사님, 급히 오세요. 정다영 기술자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현장에 달려가니 컨테이너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모니터 화면을 보니 컨테이너 내부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외부 온도가 52도를 넘어서면서 냉각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한국 기술진들이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예상보다 사막의 열기가 훨씬 가혹했던 거죠. 전력 공급도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과열되면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어보니 정다영 기술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그늘막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패널 각도를 조정해서 낮에는 컨테이너에 그늘을 만들고 동시에 발전도 하는 거죠. 그리고 환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해요. 밤에 차가운 공기를 저장했다가 낮 동안 활용하는 방식으로요. 좋은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바로 개선 작업에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에서 작업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제 미래를 좌우할 테니까요. 야간 냉각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자동 차광막도 달아서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그늘을 만들도록 하죠. 기술진들이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저도 함께 했습니다. 여성이라고 뒤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 일해보신 적 있나요? 정다영 기술자에게 물어봤어요. 처음이에요. 한국도 여름에 덥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한국 기술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까요.
이틀 후 개선된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온도가 25도로 돌아왔고 전력 공급도 원활해졌어요. 식물들도 다시 건강해 보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위기를 넘긴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모래폭풍이었어요. 모래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늘이 누렇게 변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보일 정도였어요. 컨테이너는 괜찮을까요? 밀폐형 구조라서 모래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태양광 패널이 문제죠. 태양광 패널이 모래로 덮이면서 발전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비상 배터리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배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최대 18시간 정도요. 모래폭풍이 그보다 오래 지속되면 시스템이 정지될 수도 있어요. 모래폭풍이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식물들이 걱정됐지만 들어가 볼 수도 없었어요. 바람 소리가 무섭게 울리고 있었거든요. 정다영 기술자와 함께 숙소에서 모니터를 지켜봤어요. 배터리 잔량이 20%까지 떨어졌어요. 모래폭풍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기상청에서는 내일 오전까지라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갈까봐 두려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모래폭풍이 그치고 나서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모래로 뒤덮여 있었지만 컨테이너는 멀쩡해 보였어요. 어떤가요? 정다영 기술자가 컨테이너 문을 열고 확인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식물들이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상추들이 여전히 싱싱했고 토마토 모종도 건강해 보였어요. 모래폭풍이라는 사막의 시험을 견뎌낸 거죠. 시스템이 모래폭풍도 견뎠네요. 이제 정말 확신이 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사막의 모든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이제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레일라 박사님, 와서 보세요. 정말 대박이에요. 정다영 기술자가 신나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니 상추들이 싱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크기도 일반 농장에서 기른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정말 성공했네요. 손으로 직접 상추를 따면서 감격했습니다. 사막에서 자란 첫 번째 채소였거든요. 뿌리도 건강하고 잎도 두터웠어요. 토마토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사우디 사막에서 진짜 기적을 일으킨 거죠. 맛은 어떨까요? 상추를 한 입 따서 먹어봤습니다. 아삭하고 신선했어요. 일반 농장에서 기른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깨끗하고 달콤한 맛이 났어요. 정다영 씨도 드셔보세요. 와,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던 것과 똑같아요. 하산 국장님께 첫 수확 소식을 전했을 때 무척 기뻐하셨어요. 레일라, 정말 해냈구나. 이제 전면 확산을 추진하겠네.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일주일 후 농업부 장관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장관님도 직접 상추를 따서 드셔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기술로 우리나라 농업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겠군요. 수입에 의존하던 채소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사막에서도 농업이 가능해질 거예요. 장관님께서 즉석에서 10개 농장 추가 설치를 지시하셨어요. 저는 이 기회에 녹색 사우디 팀을 결성했습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렸어요. 사우디에서 여성들이 기술 분야에서 활약할 기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얀 하디르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임 연구원이었는데 열정이 넘쳤어요. 레일라 선배님,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여성도 기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길을 열어주면 후배들이 더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아얀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길을 열어준 게 후배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스마트팜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과 어린이들이 견학을 왔어요. 와, 신기해요. 사막에서 정말 토마토가 자라네요. 물도 안 주는데 어떻게 자라요?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주며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는 사막 농업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여기서 나는 채소들은 농약도 안 써요. 컴퓨터가 딱 필요한 양분만 주거든요. 우와, 컴퓨터가 농사를 짓는 거네요. 여성 취업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팜 운영에는 섬세함과 관찰력이 필요했는데 여성들이 오히려 더 적합했거든요. 이제 농업도 우리 여성들의 영역이 될 수 있겠어요. 동료 여성 연구원들과 이야기하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교류도 더욱 확대됐어요. 스마트팜 한마이너스 사우디 연합 캠퍼스 설립도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동 스마트팜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배서준 박사님이 화상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한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사막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막이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땅, 가능성의 땅이 된 거죠. 1년 후, 저는 중동 스마트팜 자문위원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레일라,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은 거네요. 하산 국장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여성인 제가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취임 첫 주에 카타르와 UAE에서 시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성공 사례를 보고 도입하고 싶어 했거든요. 도하 공항에 도착했을 때 카타르 농업부 관계자들이 마중 나왔어요. 레일라 박사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우디의 성공 사례를 저희도 꼭 도입하고 싶습니다. 카타르의 스마트팜 예정지를 둘러보며 설명했습니다. 넓은 사막 지역이 펼쳐져 있었는데 여기에 수십 개의 스마트팜이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중요한 건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입니다. 한국 기술의 핵심은 정밀함과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작물을 기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농업을 하는 거예요. 물을 아끼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토양 오염도 없애는 거죠. UAE 방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타미르 라흐만 차관보가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점이군요. 타미르 차관보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우리가 한 일은 농업 혁신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수출한 셈이네요.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우리 UAE도 이 기술을 도입해서 걸프만 전체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펼쳐진 사막들이 언젠가는 모두 푸른 농장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대화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실패한 딸이 아니라 미래를 키우는 과학자예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일을 인정해 주셨어요. 딸아, 내가 옳았구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정이었거든요. 며칠 후 아얀 하디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팀장으로 승진한 그녀는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선배님, 저도 대학원에서 스마트팜을 더 연구하고 싶어요. 후배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만든 길을 더 많은 여성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다음 목표는 뭔가요? 스마트팜이 아닌 스마트 생태계를 만드는 거야. 농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물관리, 환경보전까지 모든 걸 연결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사막도시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스마트팜 중심의 신도시를 건설해서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거죠. 기술은 국경을 넘고 믿음은 편견을 이긴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사막에 심은 씨앗은 한국에서 왔지만 이제 그 열매는 전 세계의 것이 되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 꿈이 있고 무엇보다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사막의 모래알 하나하나가 언젠가는 생명의 터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있을 거예요.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 미래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